안녕하세요. 요술닥터 권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하시고 많이 드시는 면역력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비타민이 있죠.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을 증가하고 싶다는 이유로 비타민 C가 일시적으로 품절되기도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만큼 비타민 C에 대한 전 국민들의 사랑이 많은데 이 비타민 C가 부작용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비타민 C는요, 우리가 그럼 비타민은 그럼 언제 먹어야 되나? 일단 그거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책에서 보자면 흡연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오염된 도시 생활을 할 때, 생리적이거나 폐경이 왔을 때,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감염 또는 스트레스와 싸울 때, 당뇨, 채식주의자, 다이어트를 위해 저열량 섭취를 할 때는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먹으면 필요하지 않은데 요럴 때는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를 따로 이제 권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다 해당되잖아요. 오염된 도시생활 일단, 생리전이거나 폐경이 왔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와 싸울 때, 맨날 스트레스잖아요. 맨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비타민 섭취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비타민 C를 보자면, 제가 왜 교과서를 봤냐면 여러분, 사실 비타민 C의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RDA라 그래서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해서 이 권장량은요 실제 100mg이에요. 100mg.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0mg을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데 휴온땡이라는 회사 거거든요. 짜잔! 이게 여기도 보면 비타민 C 2000mg, 3000mg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메가도즈로 비타민 C를 수액으로 맞잖아요. 이게 아주 많이 1000mg 이상 맞는 걸 메가도즈라고 하는데요. 여기 메가도즈라고 하는데 이 주사로 맞으면 1cc당 500mg이 있어서 2cc만 뽑아도 1000, 보통은 이걸 10cc씩 쓰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10cc면 5,000mg을 주사로 맞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그러니까 100mg을 원래는 권유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고용량을 쓴단 말이죠. 그럼 부작용이 없을까?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 이 비타민 C는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섭취를 하면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소변으로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옥살레이트는요, 이 신장 또는 이게 요로에서 이게 방광, 쉬 하는 요로인데요. 근데 요 부분에서 쌓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쌓이면서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돌이 됩니다. 돌. 스톤. 결석이라고,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자에서 좀 많고,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또는 막 맥주 많이 마시고 이러면은 정말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고, 대한민국 남자분들 중에서 꽤 많아요. 이 요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요로결석이 그럼 위험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생길까? 어떻게 먹어야 덜 생길까?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자마라고 해서 진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저널이 있어요. 최고라고, 가히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마라는 저널이 실리면 정말 가문의 영광, 그리고 학교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자마에 실렸다면 정말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마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스웨덴에서 한 연구예요.
비타민 C를 1000mg으로 코호트 스터디라는 걸 했어요. 코호트라는 건 동일한 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mg씩을 남자에게 48,000명 45세에서 80세까지 그 군에게 매일 1000mg 이상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결석이 2배가 증가했어요. 2배. 정확히는 123%가 증가했어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으로 하고서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멀티바이타민, 비타민C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멀티바이타민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not associated라서 별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론이 비타민C를 섭취할 때 도즈, 양하고 영양제, 비타민들과 미네랄의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확실히 증가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한테 컨설트를 받아서 섭취하자. 상의를 하고 섭취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123%가 증가했다는 거는 사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특히 남자 그리고 예전에 결석이 있었던 과거력을 가지거나 가족들이 결석이 많다는 그런 과거력과 가족력을 가지신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도 100mg 정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백내장은 뭐예요? 이게 노화로 오는 거기는 한데 백내장 눈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보이는 게 이게 막이 씌워진 것처럼 좀 흐리게 보이는 노화로 인한 질병인데요. 이거는 연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스웨덴에서 한 연구이고 8년 동안 한 연구인데 25,000명의 여성에서 8년 동안 1000mg 이상을 먹였을 때 백내장이 20%가 증가했대요. 그 앞에 결석처럼 123%가 증가한 건 아닌데 20%라 그러면 그래도 유의미한 거거든요.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비타민C는 이상하다. 산화 스트레스를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서 우리 세포를 더 젊게 만들어주는 건데 왜 노화가 빨리 눈에는 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른대요. 근데 산화와 환원해서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오는 게 아니냐 그런 보고들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히 드물기는 한데 철분 독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방광염 있죠. 여기가 방광이잖아요. 만성 방광염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방광염이 오히려 악화된대요. 비타민C가 자극해서. 그리고 또 불면증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어요. 이거는 항산화제 자체가 그런데요. 항산화제를 먹으면 아주 드물기는 한데 몸에 이 생리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뇌가 너무 깨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와파린이라고 해서 우리 심장에 스텐트 넣거나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드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실 때 반드시 용량을 의사 선생님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피검사할 때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흡수율이 높아져요.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당연히 흡수가 안 돼야죠. 근데 이게 흡수가 되면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미량의 원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겔포스 먹잖아요. 겔포스가 알루미늄이에요. 원래는 그게 위장을 코팅하면서 위장을 덜 쓰리게 해주는데 이게 흡수가 돼요. 비타민C로 인해서. 그래서 알루미늄을 섭취를 해버리는 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겔포스를 드실 때는 비타민C를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 드시잖아요. 경구 피임약을 드실 때도
이게 경구 피임약의 흡수를 높여서 홍조라든지 심계항진, palpitation,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죠. 위장장애. 빈속에 먹으면 이 비타민C 자체가 속을 그러니까 가스가 찬다던가 속이 안 맞고 설사를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도 뭐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물론 상담을 하고 판매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에 타먹는 거거든요. 근데 물에 타면 비타민C의 삼투압이 증가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물에 타먹고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삼투압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위장 내에서. 그래서 오히려 위장장애가 더 생길 수 있고 설사가 생기는 이유도 삼투압이 높으니까 위장 안에가 물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위장 안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전부 위장으로 몰리는 거죠. 음식물 주위로. 이 비타민C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설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물에 타서 드신다면 특히나 반드시 먹은 후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비록 남자들한테서 연구된 연구기는 하지만 여성이건 남성이건 비타민C를 드신 뒤에는 요로결석 요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것만 딱 먹고 특히 여름이 위험하거든요. 땀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을 여름에 비타민을 드시려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항상 비타민C는 굉장히 우리 몸에 좋고 젊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라고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틀리죠. 논문에 근거해서 보자면 다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딱 쓰여진 대로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mg에서 500mg 사이로 유지해 주세요. 끝!